자, 3-2의 2차 입력입니다. 2차 입력. 자, 2차 입력은 2차 전류 제곱 곱하기 S분의 R2입니다. 지금 이 식 자체는 크게 중요도가 떨어지는 공식이기 때문에 일단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꼭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3-3의 2차 동선이요. 2차 동선. 자, 다른 말로 2차 손실이라 보셔도 되는데, 이 동선 값은 부하가 있을 때 실제 유도 전동기에서 발생되는 실제 손실을 의미합니다. 자, 기기에서 이 동선 값은 우리가 앞전에 배웠는 전기 이론 파트에서는 전력 손실과 그 공식이 같습니다. 이것을 기기에서는 동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동선, 2차 동선 PC2라고 표현할게요. PC2는 2차 전류 I2 제곱 곱하기 2차 실제 2차 측에서 소비되는 저항 R2 기본식이에요. 자, 여기서 분모 분자에다가 슬립을 곱하고 나눠주시면 파란색으로 칠했던 이 부분 자, 요거랑 곱하기 I2 제곱은 P2랑 같죠. 즉, 여기 보면 이거랑 이거를 묶어 통째로 보시면 위에 있는 P2랑 같아요. 식이. P2 곱하기 S에서 슬립은, 동선은 다시 쓰면 SP2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를 이용해서 개념 잡기 문제를 보시면 회전자 입력이 10kW, 슬립이 4%인 삼상 유도 전동기의 2차 동선은 슬립 곱하기 2차 입력으로 구하니까 0.04 곱하기 10kW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0.4kW가 되겠습니다. 자, 3-4 2차 출력입니다. 출력은 다시 한번 적어보면 입력에다가 손실을 뺏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입력은 2차 입력 P2, 손실은 2차 동선 PC2. 자, 다시 한번 적어보면 2차 동선은 앞전에 SP2로 적는다고 했죠. 그러면 P2로 묶어내시면 출력은 1-S 곱하기 2차 입력 P2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암기해주세요. 자, 위의 관계를 이용해서 개념 잡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의 1차 입력이 P1이 60, 1차 손실이 PL1이 1kW입니다. 그러면 2차 입력을 구할 수 있는데 2차 입력은 1차 입력에 1차 손실을 뺏는 형태로 구할 수 있습니다. 59kW로 P2 값을 구할 수 있네요. 슬립이 3%, 기계적인 출력은, 자, 기계적인 출력 값은 출력에다가 기계손이 더해진 형태입니다. 근데 여기 어디에도 조건으로 기계손이란 말이 없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출력 안에 기계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을 기계적인 출력값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적인 출력값 PK, 지금 여기서는 P0로 적었죠. 네. 자, 정확하게 기계적인 출력은 PK라고 적습니다. 하지만 P0로 적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게 나오든지 간에 혼란스러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1- 슬립이 3%, 0.03. 2차 입력은 1차 입력 마이너스 1차 손실 59kW죠. 59kW를 집어넣으시면 57.23kW. 답은 1번 되겠습니다. 3-5 효율입니다.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이에요. 입력은 2차 입력, 출력은 P0로 했을 때, 자, 우리가 앞에 출력은 1-S 곱하기 P2라고 배운 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P2를 이렇게 이항을 시키면 효율식과 같게 나오죠. 다시 한번 적어보면 1-S랑 같습니다. 실제 회전 속도는 1-S 곱하기 동기속도. 동기속도를 이렇게 이항시키면 NS분의 N 값은, 자, NS분의 N 값은 1-S랑 같죠? 해서 효율은 P2분의 P0, 1-S, NS분의 N.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개념 잡기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슬립이 6%, S가 6%인 2차 측 효율값은, 자, 효율은 이 식 안에서 결정됩니다. 여기서 조건에 슬립만 존재했기 때문에 효율은 1-S, 이 식을 가져오면 되겠죠? 1- 슬립이 6%, 1-0.06 하시면 94%가 나오겠습니다. 1번 됩니다. 1번. 자, 3-6 유도 전동기의 비례식 관계의 식을 보도록 합니다. 2차 입력 값을 기준으로 봐요. 2차 입력은 I2제곱 곱하기 S분의 R2라고 제가 적어드렸는데 이것을 기준값으로 봅니다. 기준값을 봤을 때 P2를 1로 봅니다. 자, 그리고 PC2, 2차 동선이죠. 2차 동선은 SP2, P2 값을 기준값으로, 즉 1값으로 봤을 때 PC2는 S가 되겠죠. S. 그 다음 출력 P0는 1-S의 P2, P2를 기준값으로 봤을 때 출력은 1-S. 이것을 유도 전동기의 비례 관계식이라고 합니다. 즉 앞전에 우리가 유도 전동기의 전력 변환식을 통해서 나왔는 결과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단히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위의 관계를 이용해서 개념 잡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이 10kW, P0가 10kW, 슬립이 4%, 그리고 삼상 유도 전동기의 2차 동선. PC2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는 위에 유도 전동기 비례 관계식을 한번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이 다음과 같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먼저 슬립은 여기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슬립을 기준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이외 거 출력값 존재하죠? 그러면 출력이 P0 값이 있으니까 이거하고 비례되는 것은 1-S입니다. 두 번째, 동선 값을 물었죠. 그러면 동선이 PC2가 있습니다. 그럼 PC2는 S랑 비례를 하죠. 자, 존재하는 값은 이게 네 가지입니다. 그러면 비례식 관계를 이용해서 이것을 정의를 하면 S 곱하기 P0는 PC2 곱하기 1-S로 식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해보자는 것은 동선이기 때문에 1-S 값을 이렇게 이항을 시키면 PC2는 1-S 분의 S 곱하기 출력 P0가 돼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식이 PC2는 1-S 분의 S P0. 자, 그러면 슬립이 4%, 0.04 곱하기 출력이 10kW입니다. 근데 동선은 와트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단위가 안 맞죠? 단위 환산을 하기 위해서 곱하기 10의 3승을 적용시켜 주시면 됩니다. 계산하시면 416.67 하셔서 제일 흡사한 거 417, 3번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유도 전동기 전력 변환식,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2차 전류,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겠죠? 자, 정지 시값도 한 번씩 시험에 나오지만 운전 시에는 주파수와 관계되어 있는 성분에 무엇이 슬립이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슬립이 존재하면 운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2차 동선, 그 다음 2차 출력, 그 다음에 효율. 지금 단독으로 요거 두 개 세트입니다. 2차 입력은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효율값이죠. 효율값. 자,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이고요. 다시 쓰면 1-S, NS분의 N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2차 입력식은 외우지 않으셔도 되지만 나머지 것들은 꼭 암기하셔야 돼요. 이것을 이용해서 전력 변환식을 세우시면 결과로 이러한 값이 나옵니다. 중요하니까 꼭 암기를 해주세요. 자, 네 번째 토크입니다. 토크는 직류기, 동기기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자, 토크는 9.5 곱하기 n분의 p0 그리고 0.975 곱하기 n분의 p0입니다. 결과식 똑같은데 대신에 이 유도기는 속도가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n은 1-s 곱하기 ns 속도가 실제 회전 속도와 그 다음에 동기 속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출력 또한 P0 값은 1-s의 2차 입력, 즉 P0 값과 P2 값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실제 회전 속도 n일 때 P는 출력 P0가 되고요. 그 다음 속도가 동기 속도일 때는 P가 2차 입력 P2 값이 됩니다. 일단 전기 기능사에서는 n과 p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 일단은 이렇게 구분된다는 것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토크식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토크식을 이용해서 개념 잡기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단위를 보시면 킬로그램 메타입니다. 킬로그램 메타. 그러면 토크는 0.975 곱하기 n분의 p 이 식을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속도가 1200rpm이에요. 정확하게 이 속도가 무엇인지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p 값도 9.8kW라고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출력이 나오면 이게 입력이 아니라 출력 값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속도는 출력에 대비되는 실제 회전 속도 n이라고 많이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n분의 p0 해서 0.975 곱하기 1200분의 9.8 곱하기 10의 3승 해서 토크는 7.962kg 메타 해서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토크와 슬립과의 관계입니다. 토크와 그 다음에 공급 전압 그리고 슬립과의 관계의 결과식을 하나 적어 드렸는데 참고용으로 적어 드렸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토크와 공급 전압과의 관계 이거에 대해서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요 관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식 모르셔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개념 잡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 주파수의 전원에서 운전 중인 삼상 유도 전동기의 전원 전압이 80%로 되었다고 하면 부하의 토크는 약 얼마가 되겠습니까? 토크와 공급 전압과의 관계는 제곱의 B라는 관계입니다. 그러면 전부와 토크일 때 전압이 V 제곱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전원 전압을 80%로 즉 0.8V의 제곱이라 했을 때 토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했죠. 그러면 이 두 개 이렇게 곱해줍니다. 그러면 타우 다시 곱하기 V 제곱은 비례식입니다. 요거 두 개 곱하시면 0.8 제곱 곱하기 V 제곱 곱하기 토크가 되겠죠. 여기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타우 다시입니다. 그러면 타우 다시 값은 V 이항 지켜주시면 V 제곱 0.8 제곱에 V 제곱 곱하기 타우가 되겠죠. 그러면 V 제곱 날려버리면 0.8 제곱 타우 해서 답은 0.64T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64% 2번 되겠죠? 자, 여섯 번째 동기와트입니다. 동기와트는 동기 속도로 회전할 때 2차 입력을 토크로 표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토크식을 배웠을 때 동기 와트 관계에 해당되는 식 또한 같이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2차 입력에 해당되는 동기 와트는 어느 식에서 발생되었냐면 타우는 0.975 곱하기 ns분의 p2라는 식에서 나왔어요. 자, 여기서 p2 값을 구해보시면 나머지 0.975 이항시키고 ns 값을 이항시켜서 정리를 하시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옵니다. 이 동기와트는 동기속도로 회전할 때, 즉 동기속도로 회전할 때 2차 입력을 토크로 표시했댔죠. 동기속도라는 것은 일정한 속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1.026은 상수 취급해서, 상수죠. 상수 취급해서 P2와 토크 타우는 서로 비례하는 관계다. 그리고 2차 동기속도로 운전할 때 이 2차 입력은 토크로 표시한다. 이것을 우리는 동기와트라고 합니다. 동기와트. 식 기억하시고 그 다음 동기와트의 의미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개념 잡기 문제를 보시면 동기와트란 무엇이냐? 동기와트는 식은 다음과 같고 의미는 동기속도로 회전할 때 2차 입력을 토크로 표시했다. 그러면 유도 전동기의 토크를 2차로 표시했다. 4번이 되겠죠. 자, 네 번째, 유도 전동기의 특성입니다. 자, 첫 번째, 비례추이요. 자,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 기동 시 2차에 외부 저항을 삽입해서 2차 저항을 증가시키면 그 크기에 비례해서 슬립도 증가한다. 자, 슬립이 증가하는 만큼 기동 시 속도는 작아지고 토크는 증가한다. 이때 2차 저항이 증가하는 만큼 그 값에 비례해서 슬립도 증가하기 때문에 최대 토크는 항상 일정하다. 자, 비례 추이를 설명한 겁니다.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례 추이란 말 나오면 이것은 권선형 유도 전동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항하고 관계가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권선형 유도 전동기 2차에 저항값을 설치합니다. 저항값을. 이 저항값을 증가를 시키면 그 크기에 비례해서 슬립도 증가를 합니다. 슬립이 증가하는 만큼 기동 시 속도는 감소하고 토크는 증가하는데요. 이때 2차 저항이 증가하는 만큼 슬립도 비례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최대 토크는 항상 일정하다. 즉 최대 토크는 항상 일정하다입니다. 그러면 저항을 증가시키면 슬립 값이 비례해서 증가하고 그 다음에 슬립이 증가하는 만큼 기동 시 토크 값도 증가하고 기동 토크요. 기동 토크 증가. 그리고 대신에 속도는 감소하고 저항이 증가하는 만큼 슬립도 비례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최대 토크는 일정하다. 비례추이가 되겠습니다. 비례추이. 자, 그래서 이 비례추이 때는 비례추이가 가능한 것은 무엇이고 불가능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도 나와요. 가능한 것은 1차 전류, 2차 전류, 역률, 동기와트, 토크는 비례추이가 가능하고 효율, 출력, 2차 동선은 비례추이가 불가능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 비례추이는 중대형 권선형 유도 전동기 외부에 저항을 삽입하는 데 있고 그때 저항의 크기는 이 값입니다. 즉 여기 R 값이 요거라 보시면 되고 이것을 제어를 해서 비례추이 특성을 냅니다. 비례추이는 이제 기동 시 슬립이 증가하고 슬립이 증가하는 만큼 속도는 감소하지만 기동 토크는 증가하고 그리고 기동 시 기동 전류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저항이 증가하는 만큼 슬립도 비례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최대 토크는 일정하다. 최대 토크는 일정하다. 자, 그리고 앞서 2차 저항을 R2로 했을 때 R2에 비례하는 것이 슬립이죠. 그리고 운전 시 저항값을 증가를 시켜봅니다. 얼마만큼? 외부 저항 R만큼 증가시켰을 때 슬립도 R- 값으로 변화하겠죠. 이것을 비례식으로 적용을 시키시면 자, S 곱하기 R2 플러스 라지 R S 곱하기 R2 즉 여기 S 다시 되겠네요. S 다시 곱하기 R2 그러면 이제 이 관계를 이 부분 자, S 다시와 R2를 위치를 바꾸시면 결과식으로 이러한 관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슬립이 S일 때 저항은 R2, 슬립이 S 다시로 변했을 때 저항 또한
R2 플러스 라지 R만큼 변화한다. 이게 비례-추이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개념 잡기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삼상 유도 전동기 2차 측 저항을 2배로 했을 때 그 최대 토크는 몇 배가 되겠습니까? 자, 유도 전동기의 저항 값을 2~3배 증가시켰을 때 슬립 증가, 그 다음에 기동 시 기동 토크 증가 대신에 슬립이 증가하는 만큼 기동 시 속도는 감소하고, 그리고 저항이 증가하는 만큼 그 크기에 비례해서 슬립이 증가하기 때문에 무엇은 일정하다? 최대 토크는 일정하다. 즉 변하지 않는다. 4번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원선도가 되겠습니다. 이 원선도는요, 무부하 시험과 구속 시험, 그리고 저항 시험을 통해서 여자 전류와 철손과 동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시험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선도 그래프가 있는데 이것은 기능사에서는 몰라도 돼요. 필요한 것은 원선도에 필요한 시험은 뭐냐? 무부하 시험, 구속 시험, 권선 저항 시험이고, 무부하 시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여자 전류, 철선, 구속 시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동선. 이 부분은 숙지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원선도의 종축, 그 다음에 횡축. 횡은 가로고요. 그 다음에 종은 세로입니다. 그래서 횡축, 가로 성분은 무엇? 전류의 무효 성분. 그 다음에 횡축은 전류의 유효 성분. 이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유도 전동기의 운전입니다. 자, 첫 번째, 기동법. 기동법은 크게 농형과 권선형 두 개로 비교를 했을 때, 농형은 전원을 바로 투입하는 전전압 기동법과 그 다음에 전압을 감소시키는 감전압 기동법으로 크게 나뉩니다. 전전압 기동은 전원을 바로 투입하기 때문에 용량이 5kW 이하에 적용이 되며, 감전압은 5kW 이상인 경우, 즉 5에서 15kW 이하에 적용되는 Y델타 기동방법과 15kW 이상에 적용되는 기동 보상기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리액터 기동과 기동 보상기법을 혼용한 콘도르 퍼프법이 있는데 종류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전압 기동, 감전압 기동, 감전압 기동법의 종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1-2 권선형이요. 자, 권선형에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2차 저항 기동력. 즉 저항 성분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무조건 권선형입니다. 그래서 농형은 이러한 조건들이 있고, 권선형은 2차 저항을 가지고 기동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것들이 헷갈리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항 들어가는 것은 권선형, 그 나머지는 농형. 이렇게 해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한 8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개념 잡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 전동기의 Y델타 기동 시 기동 토크와 기동 전류는 전전압 기동 시에 몇 배가 되겠습니까? Y델타 기동을 했을 때 기동은 Y로, 운전은 델타랍니다. Y로 기동했을 때 기동 전류 값은 3분의 1배, 그리고 기동 토크 또한 3분의 1로 감소하는 특성이 나와요. 그래서 답은 3분의 1, 3번이 됩니다. 자, 속도 제어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농형과 권선형으로 크게 나누어서 비교를 해봅니다. 농형은 주파수를 이용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주파수 변화법과 극수를 제어하는 극수 변화법, 그 다음에 전압을 제어하는 전압 제어법이 있습니다. 3개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권선형은 기동 방법과 마찬가지입니다. 저항을 가지고 속도를 제어하는 2차 저항 제어법이 있고요. 비례추이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2차 여자법이란 게 있습니다. 2차 저항 제어법과 2차 여자법. 그리고 2차 여자법은 크레버 방식과 세르비어스 방식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3 종속법요. 자, 유도 전동기 2대를 운전을 했을 때, 이것을 직렬로 접속했을 때 속도는
P1 더하기 P2 분의 120F 직렬 접속 시 극을 더해주면 됩니다. 1, 2. 차동 접속은 차동 빼지는 형태고요. 병렬 접속은 직렬 접속에 곱하기 2를 하시면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종소법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종소법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60Hz 3상 8극과 2극 유도 전동기를 차동 종속으로, 종속법 썼죠? 차동 종속이면 두 개를 빼는 겁니다. 운전할 할 때 무브와 속도는 얼마가 되겠는가? 차동 접속 시 속도는 P1-P2분의 120F.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면 되기 때문에 8-2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 60. 자, 차동 접속 시 속도는 1200rpm이 납니다. 자, 세 번째 제동 방법입니다. 중요한 파트가 되겠고요. 첫 번째 플러깅 제동, 역상 제동이라고 합니다. 3상 운전 중에 3단자 중 2단자의 위치를 바꾸어서 역토크를 발생하여 급정지, 급하게 정지시키는 방법입니다. 급하게 정지시키는 방법. 3- 발전 제동입니다. 자, 제동 시 전원을 제거를 합니다. 전원을 개방하여 발전기로 구동시켜요. 그리고 이때 전기자에 발생되는 역기전력을 전기자에 병렬 접속된 외부 저항에 열로소 소비하는 제동 방법을 발전 제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회생 제동이라는 것은 전동기에 전원을 접속한 상태에서 전동기에 전기자에 유기된 역기전력을 전원전압보다 크게 해서 이때 발생되는 전력을 전원 측에 반환하여 제동하는 방식을 회생제동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전원을 제거한 상태에서 그 제거했는 부분에 저항, 외부의 저항을 삽입해서 그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소비하여 제동하는 방식이고, 여기서는 전원을 제거한 상태에서 그때 발생된 역기전력을 전원전압보다 크게 하여 그때 발생된 전력으로 전원 측에 반환하여 제동하는 방식을 회생제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개념 잡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상 유도 전동기를 급속하게 정지시킬 경우, 자, 급속하게 정지시킬 경우에는 역상제동 혹은 플러깅 제동을 쓴다고 했죠. 4번이 되겠습니다.